어이 친구, 자네 들었나? 신분증만 들고 가면 쌀이랑 라면을 그냥 준대. 소득 떼지지도 않는다니까. 지금 당장 가보세. 2만 원어치 식료품을 공짜로 드립니다. 쌀, 라면, 통조림, 식용유까지 3종에서 5종을 한 번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새로운 복지제도 그냥 드림입니다. 가장 놀라운 건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소득이 얼마든 재산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 56곳에서 70곳 정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부 복지제도 그냥 드림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인지, 어디서 받는지, 무엇을 받는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는지까지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다른 영상 보실 필요 없다고 확신합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관련 부처에 직접 문의하고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께 검증된 정보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나오는 복지 정보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그냥 드림 제도와 더불어 25년 병원비 환급받는 방법과 난방비 지원받는 정보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2월 1일부터 시작된 그냥 드림 제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답해 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제도가 생긴 걸까요? 요즘 물가 이야기 안 하는 날이 없죠. 특히 식료품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통계를 보면 최근 2년 사이에 식료품 물가가 25%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쌀값만 해도 작년보다 15% 넘게 올랐고요. 라면, 식용유, 계란 같은 기본식품들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물가 상승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타격을 줄까요? 바로 은퇴하신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고령자분들, 그리고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입니다. 수입은 고정되어 있거나 줄어드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식비입니다. 하루 3끼를 2끼로 줄이고 반찬도 줄이고 그렇게 버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새로운 방식의 먹거리 지원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기존에도 푸드뱅크 같은 게 있었지만 이번 그냥 드림 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재산을 조사하지도 않습니다. 생계가 어렵다면, 식료품 구입이 부담되신다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냥 드림 제도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지금부터는 기존 푸드뱅크와 뭐가 다른지 명확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푸드뱅크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격 조건입니다. 기존 푸드뱅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같은 자격 제한이 있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해서 기준에 맞아야만 이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냥 드림은 이런 자격 심사가 없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공무원이든 자영업자든 은퇴하신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신청 절차입니다. 푸드뱅크는 사전에 신청서를 내고 자격을 확인받고 승인받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드림은 처음 이용하실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셔서 신분증 보여드리고 이름이랑 연락처만 적으면 첫 번째는 바로 물품을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심리적 부담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왜 공짜로 받아?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정작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냥 드림은 이런 낙인감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복지 전문가들도 그냥 드림 제도를 낙인 없는 복지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부분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냥 드림 코너에서는 단순히 식료품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복지 정보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 난방비 지원 같은 것들이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신청 끝나요. 그냥 드림 제도는 지금 시범사업 기간입니다.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국 모든 곳에서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전국에서 56곳에서 70곳 정도의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게 우리 지역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전국 푸드뱅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소는 푸드뱅크 1377.org입니다. 푸드뱅크 1377.org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러니까 그냥 드림 운영장소 안내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지역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화로 확인하는 겁니다. 전국 푸드뱅크 대표번호 1688-1377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688-1377입니다. 전화하셔서 우리 동네에 그냥 드림 운영하는 곳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사시는 동주민센터 복지팀에 직접 전화하셔도 됩니다. 현재 어떤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 행당 제1동 주민센터 옹달샘, 영등포구 푸드뱅크마켓 같은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푸드뱅크마켓센터, 이천시 마장면 복지센터, 화성시, 안성시, 평택시, 동두천시, 파주시 등 8곳 정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서구, 동구, 영도구, 동네 등대지기 푸드마켓 등 10곳에서 운영됩니다. 그 외에도 대구,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충북,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한두 곳씩만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시범사업 초기라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에 그냥 드림이라고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먼저 확인하시고 정확한 위치랑 운영시간을 물어보신 다음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영시간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어떤 곳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쉬는 곳도 있으니까 전화로 꼭 확인하세요. 괜히 찾아갔다가 문 닫혀 있으면 허탈하시잖아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시면 주민센터나 복지관, 푸드뱅크마켓 같은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그냥 드림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구 쪽이나 1층 로비에 안내판이 붙어 있으니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찾기 어려우시면 직원분께 그냥 드림 코너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요즘은 이 제도가 널리 알려져서 직원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용 절차는 처음 이용하시는 분과 두 번째 이용하시는 분, 세 번째 이용하시는 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정말 간단합니다. 신분증을 보여드리고 간단한 명부의 이름하고 연락처를 적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소득증빙이나 재산증명 같은 복잡한 서류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신분 확인만 하면 즉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용하실 때부터는 기본 상담이 필요합니다. 왜 상담이 필요하냐면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환급이나 난방비 지원 같은 것들이요. 이 상담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상담 받으시고 나면 물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용하실 때부터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추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세 번째까지 그냥 드림을 이용하신다는 건 생활이 계속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맞춤형 복지팀에서 상담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들어보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드립니다. 이 상담도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한 상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담당자분들이 최선을 다해 도와주십니다. 병원비가 부담됩니다. 난방비가 걱정됩니다. 요즘 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분이 여러분 상황에 딱 맞는 제도를 찾아서 안내해 주십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로 병원비 돌려받는 방법, 에너지 바우처로 난방비 지원받는 방법,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것들을 모두 알려주십니다. 그럼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인당 약 2만 원 상당의 먹거리 꾸러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꾸러미 안에는 기본적으로 쌀, 라면, 통조림이 들어갑니다. 지역에 따라서 식용유, 참치캔, 스팸 같은 것들도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3종에서 5종 정도의 식료품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물품이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있는 신선한 제품들이라는 겁니다. 처분하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마트에서 파는 것과 똑같은 정품입니다. 쌀도 보통 10kg 단위로 주고 라면도 한 박스씩 줍니다. 그럼 몇 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달 1회 이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월 1회가 아니라 1년에 3회만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명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1년에 3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용하실 때 담당자분께 우리 지역은 얼마나 자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이용 가능한 날짜도 메모해 주시니까 그날 다시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먼저 전국 푸드뱅크 홈페이지나 전화 1688-1377로 우리 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대상 지역이시면 방문 전에 운영시간 확인하시고 신분증 가지고 그냥 드림 코너에 가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바로 받고 두 번째부터는 기본 상담 받고 세 번째부터는 맞춤형 복지팀 상담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으시면 좀 막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사시는 70대 박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씨 어르신은 혼자 사십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는데 한 달에 40만 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집세 내고 공과금 내고 나면 식비로 쓸 돈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쌀 사는 것도 부담스러우셨다고 합니다. 12월 초에 복지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냥 드림이라는 안내판을 보셨답니다. 처음엔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안내판에 누구나 이용 가능이라고 써 있는 걸 보시고 용기를 내서 들어가셨답니다. 복지관에 들어가서 그냥 드림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셨대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분증만 있으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하셨답니다. 박씨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시면서 신분증을 내셨고 명부에 이름을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쌀 10kg, 라면 한 박스, 참치캔 3개, 식용유 한 병을 받으셨답니다. 박씨 어르신은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 서류 준비하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정말 신분증 하나로 끝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물품을 받고 나오시는데 직원분이 다음에 오실 때는 간단한 상담이 필요해요. 혹시 요즘 병원 다니시는 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셨답니다. 박씨 어르신이 무릎이 안 좋아서 정형외과 다니고 있다고 하시니까 직원분이 그럼 다음에 오실 때 병원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릴게요 라고 하셨답니다. 한 달 후에 두 번째로 방문하셨을 때 상담을 받으시면서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쓰신 병원비 중에서 3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답니다. 쌀 받으러 갔다가 병원비까지 돌려받게 된 거죠. 박씨 어르신은 그냥 드림 덕분에 식비도 절약하고 몰랐던 병원비 환급 제도도 알게 됐다.
이런 게 진짜 복지구나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냥 드림의 진짜 가치입니다. 단순히 식료품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복지 혜택까지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냥 드림 코너에 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용하실 때부터는 담당자분들이 혹시 다른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을 안내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냥 드림을 이용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점들입니다. 첫째, 신분증은 꼭 가져가세요. 신분증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둘째,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확인하시고 가세요. 시범사업 초기라 지도 검색으로는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전화가 제일 확실합니다. 셋째, 처음 가실 때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 가세요. 첫 번째는 물품 받는 건 금방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상담이 있으니 1시간 정도는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혹시 거동이 불편하셔서 직접 가시기 어려우시면 대리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지역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받으신 물품은 집에 가져가셔서 잘 보관하세요. 특히 쌀 같은 경우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 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이 아니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내년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 시범사업 지역이 아니시면 내년 5월 이후에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냥 드림 제도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드림 코너에서는 다른 복지 정보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고 했죠? 지금부터는 그 보너스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병원비 돌려받는 제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병원 자주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요즘 병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당뇨, 고혈압,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으로 매달 병원 가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한 달에 병원비로만 10만 원, 20만 원씩 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1년 동안 쓴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넘은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준다는 사실을요. 이게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소득 수준에 따라 1년에 병원비로 쓸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소득이 낮으면 상한선도 낮고 소득이 높으면 상한선도 높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병원비로 쓴 돈이 이 상한선을 넘어가면 넘어간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상한선이 1년에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병원비로 130만 원을 쓰셨습니다. 그럼 1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하시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경우에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확실합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전화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본인 부담상한제 환급금 확인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전화하실 때 주민등록번호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그럼 상담원이 확인해서 올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환급 대상이시면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 보통 2주에서 한 달 안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런데 아까 박씨 어르신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드림 코너에서도 이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용하실 때 상담받으시면서 담당자분께 병원비가 부담됩니다. 병원비 환급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필요하면 신청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드림 코너에서 이 정보를 듣고 환급을 받으셨습니다. 쌀 받으러 갔다가 병원비까지 돌려받았다는 후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꼭 확인해 보세요.
병원비 환급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 보너스 정보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겨울철 난방비 지원입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 가장 부담되는 게 뭡니까? 바로 난방비죠. 전기료, 가스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난방비가 무서워서 보일러도 제대로 안 틀고 추운 집에서 버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에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건 전기료나 가스비에 쓸 수 있는 쿠폰 같은 겁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에 지급되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 겨울철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통 9월부터 10월 사이에 신청받는데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소득 조건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기준이 넓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민간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 같은 대기업들이 겨울철마다 독거 어르신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이것도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얻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냥드림 코너입니다. 그냥드림 담당자분들은 복지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드림 코너에서 상담받으실 때 요즘 난방비가 너무 부담됩니다. 겨울철 난방비가 걱정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담당자분이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이랑 민간 지원 프로그램까지 모두 안내해 주십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그냥드림 코너에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을 듣고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셨답니다. 그리고 겨울철 난방비로 25만 원을 지원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복지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냥드림 코너에서는 이 외에도 긴급복지 지원 같은 제도도 안내해 주십니다.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을 위한 긴급지원 제도입니다. 요즘 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긴급복지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주시고 신청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드림은 단순히 쌀 몇 킬로그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 전반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와 혜택을 연결해주는 창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드림 코너에 가실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병원비 부담됩니다. 난방비 걱정됩니다. 요즘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담당자분들이 여러분 상황에 맞는 정보를 찾아서 알려주십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 지원 등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안내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복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 이런 제도 이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이용하셨다면 어떠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 제도, 이건 정부에서 물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만든 먹거리 지원 제도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득 조건도 없고 복잡한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시범사업 기간이라 전국 56곳에서 70곳 정도의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인지는 전국 푸드뱅크 홈페이지나 전화 1688-1377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셔도 되고 동주민센터 복지팀에 직접 전화하셔도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화로 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 시범사업 초기라 지도 검색으로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신분증 하나만 가지고 그냥드림 코너에 가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름이랑 연락처만 적으면 바로 쌀, 라면, 통조림 같은 식료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2만 원 상당, 보통 3종에서 5종 정도의 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용하실 때부터는 기본 상담이 필요하고 세 번째 이용하실 때부터는 맞춤형 복지팀 상담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상담을 통해 병원비 환급, 난방비 지원 같은 다른 복지 혜택도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부담됩니다. 난방비 걱정됩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본인 부담 상한제, 에너지 바우처, 긴급 복지 지원 등을 안내해 주십니다. 이용 횟수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광명시처럼 1년에 3회인 지역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바로 그냥 드림의 진짜 가치입니다. 낙인 없는 복지,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 그리고 다른 복지 혜택까지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복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이시면 지금 당장 전국 푸드뱅크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상 지역이 아니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내년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봤고 현장도 직접 다녀왔습니다. 여러분께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용한 복지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쿠팡 사기 주의사항과 지금 당장 바꿔야 할 보안 설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쿠팡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니까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